오늘도 백음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상속과 관련된 이 한정 승인 그리고 이제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지난달입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 판결 내용을 잠시 보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빚과 재산을 남겼는데 아버지 빚을 이제 성년이 된 뒤에 알게 된 경우에 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한다는 게 이제 이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근데 이게 성년이 된 후에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안을 이제 설명드리면 A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보면 이 사건에서 이제 A가 6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공동상속인은 그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이제 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아버지가 다른데 이제 빚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융재산 빚은 뭐 금방 알 수 있지만 이제 약소금금 채무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근데 그 채권자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약소금금 소송을 법정 상속인들인 A 씨와 그 어머니 누나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 시점이 2003년인데 그때는 A 씨가 6살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그 소송에 대리인 역할을 했는데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판결을 받고 그 채권자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시효 연장을 위해서 10년 있다가 또 소송을 또 해요. 그게 이제 그렇군요. 그때 이제 10년 후에 다시 2003년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원금이 옛날에는 법정이 지연 이자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어쨌든 한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보통은. 예. 어제 2003년도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판결을 또 연장해가 받았고, 그때도 어머니가 A씨는 미승년자니까 또 법정 대리인으로 패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그 채권자는 A씨가 드디어 성년이 된 후인데, 예. A씨는 성년이 됐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월급도 있고 재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A씨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게 또 공시송달로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A씨 예금 채권을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씨는 이제 사실은 30년인가요? 지금 벌써 1993년이니까 이미 3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지금 이제 자기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 채무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고유 재산에 대해서 이 압류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청구 이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청구 이의 소송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특별 한정 승인 그 민법에 의해서 나는 아버지 빚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상속 재산 한도에서만 그 집행이 되는 거지 내 고유 재산에 대해서 집행 들어온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 부분에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제 이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면 이 판결의 이제 경위와 좀 쟁점을 알아보기 전에 이 한정 승인 또 특별 한정 승인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제 한정 승인이 뭐고 특별 한정 승인이 뭔지 이제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아마 이제 상속 포기를 해야 되고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상속이 됐을 때 아버지가 뭐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과 빚을 동시에 남겼을 때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빚이 더 많은지 잘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상속 포기든 한정 승인이든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만약에 부모 중에 이제 피상속인이라는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돌아가신 거를 알았 날로부터 3개월인데 정확하게는. 네. 그 3개월 지나면 못 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이제 해두게 되면 자기 고유 재산에는 집행이 안 돼요. 반드시 그 상속받은 재산 그쪽에만 집행이 되도록 막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부모의 채무가 자식한테 넘어오는 걸 막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상속 포기를 안 하고 한정 승인을 왜 하느냐면, 상속 포기를 하면 1순위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2순위 넘어 3순위, 4순위까지 넘어가니 친척들을
사순위 8촌 이제 맞으면 이게 4순위까지 가려면 친척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정 승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특별 한정 승인 제도는 뭐냐면 근데 이게 3개월이라는 기간에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게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놓치기 쉽잖아요. 3개월 안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아갖고 나중에 이제 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이게 2002년에 생긴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예요. 아, 새로 생겼네요. 2002년에. 네, 2002년에도 그때도 상속인을 한번 보호하려고 생긴 제도인데 그 특별 한정 승인 제도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걸 알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부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래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게 한정 승인인데요. 예. 그 3개월을 놓치고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알아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게 아까처럼 그런 판결이 그렇게 늦게 이제 시효 연장하는 판결이 왔지만 공시성도로 판결되는 수도 있고. 네. 아까 그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그 법정 대리인 뭐 어머니가 무지했거나 경험이 없어가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데 나중에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았다 하면 그때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또 이거를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거를 둔 게 그게 특별 한정 승인.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이 미성년 때 어머니가 대신 해주지 못한 걸 성년이 된 뒤에 본인이 한 이 특별 한정 승인이 이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난 건가요? 결국은 이게 성년이 되어서 본인이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하다 하면은 굉장히 미성년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 이게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잘못해도 법정 대리인이 좀 경솔하고 무경험으로 뭐 좀 무지하게 대처를 못해도 그 어머니가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이 한번 그 기회를 그냥 판결을 받고 대응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기간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다시 기산하는 게 아니라 이 상속 개시 있음을 그 안날이나 상속 채무가 이 초과된다는 걸 안날 이 모든 거는 법정 대리인이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대법원 판결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한번 옛날 판결을 확인한 건데요. 예. 이게 사실은 새로운 판결이 아니라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회부한 것은 사실은 2012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안이 있었어요. 한번 대법원 판례가 있었네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어가지고 이분에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보였냐면 이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특별히 좀 더 보호하기 위해 갖고 어떻게 해석을 달리 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이거 전원합의체 해부했으나 네. 결국은 현행 민법의 법리상은 이제 이거 다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래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예. 그게 결국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이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으면 법정 대리인이 안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 승인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 그때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성년이 된 다음에 자기 본인이 알은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 판결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이제 2012년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하면 결국 미성년자 보호에는 좀 미흡한 판결이네요. 확실히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선고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그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이 민법을 개정을 해서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해야지 부모가 진 부채가 계속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갖추지 못할 때는 그냥 넘어와 버리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함해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결국은 다시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회가 좀 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좀 심의하면서 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